전국체육대회가 13일 막이 오릅니다. 전남에서는 15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 지역 곳곳은 축제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궁계에 떠오르는 스타 선수로 꼽히는 이은경 선수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열띤 연습에 나섰습니다. 막바지 훈련이 진행됐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일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3곳 가운데 한 곳꼴로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날이 낀 지난 연휴 기간 전남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양에서는 화재가, 담양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남 목포를 주 무대로 13일 막이 오르는데 전남에서는 15년 만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전남은 체전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합파! 4개의 성화가 모여 불이 올랐습니다. 10일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만큼 성화의 성공 개최 염원이 담겼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온 국민들의 대화합축제 전국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도 전국체전 개최 준비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한 현수막이 목포시 곳곳에 걸렸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결단식에서 전남 선수단 1,300여 명은 한자리에 모여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목포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 목포 전국체전 전야제 축하쇼를 비롯해 뮤지엄 페어, 목포 항구 버스킹 등이 열립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문화체전이 되도록 체전 기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버스킹과 EDM 파티, 콘서트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 문화예술 축전이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체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체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도민화합체전,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체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께는 감동을, 도민께는 미래 희망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앞두고 행사들이 잇따르면서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 종목별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은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선수들의 기량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양궁 종목에서 스타 선수로 떠오른 이은경 선수의 대회 준비 연습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역을 향해 힘껏 잡아당긴 활. 10점에 확신을 담은 화살이 70m 앞 관역 정중앙에 빼곡히 꽂힙니다. 104회 전국체전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순천시청 소속 이은경 선수의 화살입니다. 연습 기간에는 하루 평균 300에서 400발 가까이 활을 쏘는데 전국체전을 앞둔 이번 주부터는 200발 정도로 연습량을 낮췄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13일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5일 동안 매일 경기가 이어지는 만큼 체력 조절에 나선 겁니다. 전국체전이라 해서 특별히 신경 쓰기보다는 그래 늘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아요. 지난 1997년 순천시청 양궁팀 창단 때부터 줄곧 팀을 이끌어온 임동일 감독. 양궁은 정적인 운동인데다 개개인의 정신력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인 만큼 365일 꾸준한 연습만이
실력을 유지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폭염이 이어져도 선수들은 연습을 매일 이어왔습니다. 임 감독은 이은경 선수가 순천시청 팀에 입단한 이래 6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던 저력을 가진 선수인 만큼 올해 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는 일단 메달 색깔에 그날 운에 따라서 색깔은 정해지겠지만은 2개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2주 앞두고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 양궁. 국내 최강 궁사의 명예, 금메달은 어떤 선수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가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10일 주요 단체와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도로 일대에서 아침 출근길에 맞춰 저마다 팻말을 들고 차량 2부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차량 2부제는 11일부터 19일까지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목포시가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을 세단장하는 등 대회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목포시는 오래되거나 공인 규격에 맞지 않는 목포국제축구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하키장, 실내 수영장 등 경기장 8곳에 대해 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포 실내 수영장은 지난 8일 폐막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우아람 선수가 마지막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3곳 가운데 한 곳의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9월 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91원으로 전주보다 14.7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1,7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30.9%에 달하는 3,300여 곳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 인하폭 확대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날이 낀 사흘 연휴 기간, 전남은 비교적 평온했지만 작은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교통사고와 단수, 관광시설 멈춤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관로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7일 낮 12시 10분쯤 광양제철소에 있는 적시장 일대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당시 회사 자체 진화대와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불이 16분 만에 진압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재료를 운반하는 관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8일 아침 8시 40분쯤 담양의 한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경차 2대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숨졌고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충돌해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1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9일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구례에 있는 지리산 일대에서 집 와이어가 멈춘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탑승자가 3시간가량 매달린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선 배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9일 오전 8시 20분부터 3시간가량 수돗물이 끊겨 3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민 10명당 8명꼴로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고 과반 이상은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넘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 국립대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정원을 묻는 질문에서는 1,000명 이상이 24%로 가장 많았고 300명에서 500명 안팎이 17%,
500명에서 1000명 안팎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대에서 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60%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8,500여 명 가운데 4,900여 명이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은 29%, 수도권 졸업생은 32%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 의대 출신 상당수가 수도권과 서울 지역 병원으로 몰렸습니다. 의대생 취업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제주 0.1%, 울산 0.7%, 경북은 1.7%에 그쳤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9일까지 목포시 홈페이지나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 안내기에 게시된 QR코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50명이 선정됩니다. 시민참여단에 선정되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운영체계, 공영화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순천 해룡면 선거구 정상화 촉구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병철 국회의원은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정상화 재촉구문을 전달하며 해룡면 선거구 복원과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해룡면은 앞서 지난 21대 총선 직전 따로 분할돼 광양 곡성 구례에 붙여진 특례 선거구가 결정됐으며 주민들은 정치적 소외를 문제 삼으며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7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높은 단가의 임금으로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 등 지표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여수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과 단체의 근로자 등 1,5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는 무료 법률 상담실과 마을 변호사, 긴급 복지 지원비 지원, 주거안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광양시는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넘어 상담 내용에 맞는 전문 법률 상담과 지원 부서를 민원인에게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사접지 지정 40주년을 맞아 민속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농경놀이인 백중놀이와 나간 골든벨, 전통 혼례, 수문장 교대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통 공연과 나간 군수 부임 행렬을 시작으로 큰 부수기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자연 생태 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 탐험대 프로그램과 다양한 영상쇼가 펼쳐지는 갈대숲 미디어 파사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로 탈출 체험과 디지털 타투, 추억의 게임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행사 기간 운영되고 개막날이 13일과 21일에는 가수 비비지와 박재정, 조성모 등 가수들이 함께하는 특별 공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민간이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위탁 운영한 가운데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 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